법원에서 오늘도 발표 안 한다. 이거 자꾸만 다음 내보내는. 주에 한대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대요? 아, 이번 주에는 일단 안 나온다. 이번 주 아예 없는 이번 주에 안 거예요. 나온다고 다음 주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사실 그게 좀 이상해요. 저도 이상해요. 왜냐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이 신청자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이제 채권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가처분 신청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벌써 2주째 결정을 안 하고 또 넘긴다는 얘기는 별로 급하게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이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건데, 어. 사건이 복잡하지가 않아가지고 봐야 될 서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은 가처분 신청이 보통 당일날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길어져도 한 2, 3일 내에는 나오기 마련인데, 이게 지금 2주 넘게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민할 지점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고. 사건은 간단한데 고민할 지점이 많다? 그렇죠. 이게 정치적인 이상하네. 맥락들을 이제 아. 아무래도 법원에서 많이 고민을 한다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재판 맡고 있는 재판부가 네. 원래도 이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편이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안 그랬으면 그냥 이제 기각하고 끝날 텐데. 그렇죠. 그러다 근데 보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 아.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재판부 성향과 네. 과거 판례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아, 요건 누가 썼지? 또 그 생각이 요거 누가 줬지? 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잘 알려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도 이제 변호사들 많이 있으니까, 네. 뭐 재판부 성향 분석 같은 거는 이제 금방 할 수 있겠죠. 아, 양쪽에서 그럼. 네, 뭐 이런 있을 수 내보낸다. 있죠.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엊그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이준석이 가처분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비대위가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아, 우리도 마이웨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어떤 부분을 짚어주면 네. 그걸 해결하면 된다. 아, 그냥 그걸 다시 보수하겠다. 다시 하면 된다. 어. 이제 이런 문제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가든지 간에 이준석이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원천 봉쇄.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는 거라, 네. 어떻게 보면 가처분 신청의 어떤 결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 정치적인 의미 쪽에 조금 더 있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기게 되면 정치적인 정당성이 상당히 힘이 실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한 번 더 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이미 무리를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한 번 더 무리를 하면 그럼 진짜 신고도 되는 건데. 그렇게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야말로 그러면 쿠데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더 무리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하셨는데, 네.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라는 게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어. 이분하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이게 한 패라고 봐야 되나요? 다른 패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사실 뭐 속마음을 이제 짐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네. 물론 뭐 이제 평론가 분들이 가끔 그런 신기에 가까운 매직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본 것처럼 네. 뭐 정성철 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뭐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다 알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이익관계 중심으로 보면은 그게 좀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이익이라는 게 네. 비대위원장을 가능한 오래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드는 거.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다음 차기 당대표들 다 원하는 게 차기 공천권, 그렇죠. 총선 공천권을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라는 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물론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공천권의 룰 세팅을 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요.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그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라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관리형 비대위원회라는 거는 그냥 다음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한 그냥 행사 준비하는 거죠. 아, 그렇죠. 당대표들 뭐 접수하고 행사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준비하고, 사고 안 나게. 요런 거 한두 달 하고 끝나고, 요게 이제 관리형 비대위인데, 네. 혁신형 비대위는 대표적으로는 김종인을 떠올리면 됩니다. 당의 모든 걸 바꾸는 거죠. 당 예. 색도 바꾸고, 당 이름도 바꾸고, 당원 당규도 바꾸고. 그럼 말하자면 이제 이 당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바꿔버리는 거. 네. 그게 이제 극단적인, 뭐 김종인이면 소위 혁신형도 아니고 혁명형 그죠, 비대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혁신형 비대위가 거기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그걸 일단 진단을 한 다음에 뭘 고쳐야 되겠다라는 걸 도출을 하고, 그걸 고치는 조치까지 하는 거. 그게 혁신형 비대위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 혁신형 비대위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정당의 혁신위원회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지금 혁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 하고 네. 연결이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초반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관리형은 안 한다. 혁신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윤핵관들이 난리를 치니까 아니 누구 맘대로 지금 뭐 6개월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준석 복귀하면 어떡할 거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관리형 혁신 비대위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쳤더라고요. 성립없는 얘기를 했죠. 뭐 성립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냥 약간 애매하다는 얘기에 낑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준석과 윤핵관 사이에 자기가 낑겨 있다는 거로 표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낑겨 있다 보니까 혁신위를 독자적으로 출범을 못 시켜. 출범시키려고 하면 지랄할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못 시키고 있는 거는 그냥 하자. 어, 최재형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준석 대표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혁신위에서 그냥 이준석만 떼버리고 혁신이다. 아,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떼고가 지금 가능하지가 않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가능하다. 최재형 그 혁신위원장도 이준석에 상관없이 우리는 간다. 아, 누가 당대표로 오든지 우리는 누구랑 당대표가 상관없이 오든지. 간다. 그리고 이제 조호영 그 비대위원장도 이거는 이준석이랑 상관없이 당의 혁신을 위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물론 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식의 어정쩡한 혁신위와 어정쩡한 비대위가 가다 보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 권한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큰 건 손 못 대요. 예. 그 공천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대는 작업은 굉장히 조심할 가능성이 크고 하려다가는 윤핵관들이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네. 뭐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저께 막 약간 좀 페이크 썼잖아요. 네. 어저께 뭐 1차 뭐 혁신안이라고 하면서 네네네. 내놨는데 뭐 너희들은 뭐 우리가 이제 공천권을 손 못 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난 공천권 손댔지롱 하면서 이렇게 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내용이 뭐 PPAT인지 뭐 뭔지 그거 그래서 시험. 유치한 그 시험 같은 거 네. 그걸 저 총선 때도 뭐 도입을 하겠다. 아, 예. 뭐 그리고 뭐 교육 기능을 뭐 강화해가지고 뭐 공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윤리위가 공천에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뭐 사전 거르는 작업을 윤리위가 한다. 그 윤리를 좀 강화시킨 게 어제 1차 혁신안 특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부적격자를 가리겠다 윤리위에서. 그렇죠. 네. 웃기는 얘기죠 사실. 좀 웃긴 거죠. 네. 그거 원래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적격자 가리는 건 그렇게 안 중요해요. 적격자 가리는 게 그렇죠. 중요하지. 그리고 사실은 윤리위의 윤리위원장도 물론 임기를 뭐 3년으로 늘렸어, 늘려서 임기도. 네. 뭐 당대표 임기는 2년이지만 윤리위원장 임기는 3년이니까 이게 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당원 당규를 못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당대표가 짱이에요. 당대표 진짜 세요. 그 홍준표가 만든 당. 홍준표가 만든 거. 네. 당대표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당대표가 윤리위가 뭘 올려도 그냥 엎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윤리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윤리위가 당대표를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드는 바람에 엉뚱한 일이 벌어졌지만 실제로는 다음 당대표가 어차피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윤리위원장이 뭘 결정할지를 사실상 뭐 정해줄 수도 있는 네. 뭐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뭐 공천관리위원회랑 별도로 윤리위원회에서 먼저 뭐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다 소용없어. 어차피 당대표가 다 맞아요.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호영 비대위나 뭐 최재형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딱 고수준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어제 혁신안 1호고 네. 혁신안 1호에서 임팩트를 못 보여주면 그 다음이라는 건 사실 별로 의미 없거든요. 없어요. 정치권에서 맞아요.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한 방에 처음에 딱 때리지 않으면 맞아요. 아무도 주목 안 해요. 그렇죠. 한 방에 딱 때린다고 내놨는데 에이 뭐 이래버리면 윤핵관들이 딱 보고 뭐 그 정도면 돼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럼 결국 윤핵관 뜻대로 흘러간다는 얘기고. 그렇네요.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지금 비대위하고 혁신이 최재형 혁신이는 지금 딱 그 중간에 있는 거네요. 낑겨 있어요, 낑겨 있어요. 낑겨 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아, 이도 저도 아닌 네. 그 낑겨 있는 지금 입장이네요. 그래서 누가 당 대표가 와도 우리는 거기에 맞추겠다. 그렇죠, 요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윤핵관이 와도 맞추고 이준석이 와도 맞추고. 그 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영 비대위원장이 나도 씨 5선인데 4선인가?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비대위원장 만났는데 너무 좀 이렇게 윤핵관 시다발이 하는 것처럼 그것도 모양이 싫겠죠. 나는 거 싫고 네. 그러니까 자존심 차원에서 좀 있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대단한 변화를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영 비대위원장이 약간 좀 자존심 세우는구나. 네. 나랑도 좀 이제 코드를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음이 없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음 주에 나올 그 가처분 결과 이게 네. 제일 중요하겠네요. 1차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명분 차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대위를 엎을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네. 정치적 명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이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끌고 간 건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긴 하지만 한국 정치의 어떤 전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불행한 일이 되는 그렇죠. 법원이 결국 한국 정치의 명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상황인 거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판사 한 명이 어떻게 나라의 그걸 결정하냐 이런 입장이고 자기들은 뭐 안 그랬습니까? 맨날 뭐만 하면 지금도 당장 끌고 가 있잖아요. 뭐 헌재로 맞아요. 검수 안박 법안이랑 그렇죠, 뭐 그렇죠. 가처분 신청 자기들 다 내놓고 뭐. 그 다 판사 한 명이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쥐들은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검사 한 명이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냐 당원 80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지금 논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나올 가처분 신청 관련한 내용이 모든 지금 현재 그 상황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치권 주변에는 인용으로 보나요? 기각으로 보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반반에서 조금 더 기각 쪽의 기각적으로? 무게가 여전히 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이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정마다 중간에 뭐 당원 개정도 어쨌든 했고 상임전국위원회나 이제 전국위원회를 따로 이제 소집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 물론 이제 최고위원 사퇴하는 과정이 진짜 추하긴 했지만 네. 사퇴를 했다가 의결할 때는 또 참여하고 이런 웃기는 과정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형식상으로는 과정을 갖췄다라고 이제 보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형식을 갖췄으니까 이게 이제 실질하고는 조금 분리돼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약간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좀 워낙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혹시 하는 생각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네, 혹시 또 모릅니다 이게. 네. 정치는 완전히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충 그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기각이 되면 더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고 그쵸, 예. 인용이 돼도 또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